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대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디베이트가 있었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사건은 사실은 카멜라는요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팔리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기의 선거구에 가서 유세를 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어부지리로 어 대통령이 이제는 그 "건강이 안 좋다." 이런 바이든의 건강 이유로 말미암아 이 대선을 어부지리로 떠맡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얼마나 interesting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냐 하면은 2020년 대선 때는 코로나 때문에요. 뭐가 있었습니까? 락다운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사실은요. 이 바이든이 캠페인을 안 했습니다. 너무 인터레스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캠페인 없이 그러니까 디베이트 라는 그런 과정 이런 그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는 간신히 이겼는데 주로 어디서 이겼습니까? 경선주에서 이겼죠. 그래서 경선주 어디입니까? 조지아하고 애리조나 가장 중요한 풀턴 카운티하고 마리코파 카운티. 그래서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의의를 제기해서 법정 고소권이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 디베이트 역사적인 카멜라하고 트럼프의 디베이트 이후에 두 개가 드롭 아웃 포기됐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카멜라가 거기서 "트럼프는 크리미널이라." 하는데 모든 기소에서 트럼프가 이기거나 대부분 연기됐죠. 지금 이제 건수가 한 두 겨 몇 건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지속적이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알리게이션이 선거를 interference라는 것으로 지금 트럼프가 맞서고 있죠. "이건 선거를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다." 그래서 이런 페더럴 거버먼트가 부정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서요. 자기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 후에는 만약에 그런 증거가 나타날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는 강력한 그런 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 현재 두 파워의 충돌은 이제 엄청난 전쟁을 방불하는 충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선택에서. "군법의 회부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insurrectionist라는 얘기죠. 국가 전복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또 카메라를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마르크시스트라고 부르고 있고 공산주의 커뮤니스트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우리가 반공에 익숙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카멜라를 지지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뭐 엄청난 뭡니까? 선포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전략지 한국 사람으로서 왜 카멜라를 공산주의로 부르며 그다음 마르크시스트로 부르며 그리고 왜 한국이 대부분의 미디어가 이 마르크시스트라고 트럼프가 부르는 카멜라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비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대선 디베이트는 정말 너무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코멘트가 있었죠. 그래서 보수 그다음에 진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대부분 '트럼프가 약간 이겼다.' 혹은 또 진보 쪽에서는 '트럼프가 완전히 패배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경합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electoral college 그 뭡니까? 선거인단을 조사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미국에는 538 개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 개를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근데 트럼프는 지난 금요일 날짜로 조사한 결과 거기 조사
조사한 기관을 뭐라 그러면 ET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iable한 ET의 조사에 의하면 선거인단 확보가 완벽하게 이제 317개를 넘는 그래서 트럼프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뭐 이거는 projection이지만 무엇에 근거한 projection이냐? scientific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그거죠. 왜냐하면 각 주마다 그리고 미국엔 주마다 뭐가 있습니까? 카운티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투표자와 그다음에 그 등록자 그들의 오리엔테이션 그걸 보고 이제는 선거 인단을 몇 개나 확보할 수 있는지 이제는 그 알아보는 reliable한 기관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수적인 라스무센에서는 그냥 대충 이겼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기 카멜라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말을 잘했는데 너무 준비가 잘 된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위슬블로우가 나와서 사실은 질문지가 ABC에서 미리 주어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 위슬블로우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ABC에서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저의 짐작으로는 it is most likely.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6년 대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때 그 민주당의 대표 여자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그 미리 그 질문지를 줬습니까? 힐러리 클린턴한테 줬죠. 그래서 이것도 대단한 사건인데 다나 브라질, 다나 브라질 지금 생각나네요. 다나 브라질이 민주당의 대표 뭡니까 대표를 하는 굉장히 그 말발이 센 여자로서 다나 브라질이 그 뭡니까 그 클린턴한테 미리 질문지를 줬다는 것이 이제는 고백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ABC는 누굽니까? ABC는 굉장히 좌향이죠. 그래서 그 요번에 그 인터뷰는 사실은 3대 1의 공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대 1로 계속 난타를 먹이는 가운데서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한 것은 마지막에 "너가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네가 비판하는 경제와 네가 비판한 모든 문제는 너가 이게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으로서 3년을 재임한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는데 너가 정말 변혁을 원한다면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럼 변혁을 너가 얼마나 이루어냈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 인터뷰를 마치는 것이 굉장한 마침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귀걸이 사건이 나왔어요. 그 카멜라가 갖고 있는 귀걸이가 귀걸이를 만든 매니팩처러가 어떻게 포스트를 했냐면 우리는 이런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귀걸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건 이제는 워키토키처럼 이제는 통신이 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귀걸이가 아닌지 긴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굉장히 resembling 굉장히 비슷하다 하면서 이제는 그 liability 이제는 뭡니까? 법정인 뭐 케이스나 질문을 피하는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카멜라가 한 인터뷰를 보거나 인터뷰라기보다는 한 번의 인터뷰가 있었죠. 그것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부통령 과 함께 부통령으로 나오는 그분과 함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very poorly done.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죠. 그러면 이렇게 경합주에서 이 보고서가 나와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미국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속지 않고 더 이상 잠자지 않고 이 인터뷰를 봤을 적에 디베이트를 봤을 때 무언가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 이민에 대한 거죠. 이민이 2천만 명이 들어왔다. 뭐 1,500만이 들어왔건 2천만 명이 들어왔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만약에 국경을 다 열어놨어요. 아무나 다 들어오라 그래요. 범죄자 다 들어와요. 다 먹여 살려. 다 투표 견져. 다 25만 불 줘.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결국은요 이거는 insurrection인 것입니다. 미국을 망하게 하는 작전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막 중동에서도 왔어요. 그럼 중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표를 누가 댔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왔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동에서 미국까지 날아오는데 미니멈 비행기 표가 헤엄쳐 오지 않은 이상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3,000불? 들어가겠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3,000불이 어디서 났을까? 또 대부분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왔는데 베네수엘에서 걸어왔을까요? 아마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왔겠죠. 그럼 비행기를 계속 바꿔 탔을까요? 그럼 비행기가 뭐 계속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까지 직접 오는데 비행기표를 누가 끊었을까? 돈을 누가 댔을까? 그럼 베네수엘라에 들어오고 나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온 그 크리미널 뭐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죠.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어디로 갔는데 미국 중부를 갔다. 그럼 차비를 누가 대줬을까? 물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그들에게 10,000불 정도의 쿠폰, 음식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주고 호텔을 대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집을 살 경우에는 크레딧에 상관없이 세금을 한 번도 안 냈을 할지라도 그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론을 자유롭게 크레딧 없이 어플라이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 주고 있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사건은 아니죠. 여러분 9.11 이후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리아 전쟁에서 난민이 약 4 뭡니까? 약 400만 명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죠? 유럽으로 갔습니다. 쿼타에 의해서. 이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문제에 대해서 무슨 고양이를 먹었느니 강아지를 먹었느니 이거는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치안과 안정과 번영을 방해하고 있다. 이게 중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겼는데 아이러니하게 팩트 체크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AG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오하이오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사실은 그들이 동물을 먹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미국을 바닥부터 이제는 끌어내리는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또 어떤 일을 지금 브링업 했습니까? 그 모더레이터가 그 뭡니까? 전쟁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장 끝내야 된다. 미국부터 살려야 된다. 근데 뭡니까? 카멜라는 아니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엄청난 또한 선포죠. 이것은 어떠한 중요한 선포입니까? 사실은요. 지금 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돈바스 북쪽으로 지금 점유를 했고 이분은 그 러시아의 침략에 들어갔죠. 그건 사실은 나토에 의한 침략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군인은 자꾸 죽어서 우크라이나는 군인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이제는 공식적인 숫자인데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제 무덤에 그 burial 되는 거 숫자를 보고 만들어내는 인텔리전스 보고해야 되는 건데 약 6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말에 의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이거는 시빌리안이 아니고 군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자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다 이거는 이제 뭐 영국제 아니면 미제겠죠. 설치하는 것을 이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거는 3차 전쟁이죠. 3차 세계 대전인 것입니다. 왜 러시아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절대로 give in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confrontation을 피해야 되는데 그런 회담이 주말에 열렸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보고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대단한 이슈죠. 근데 서민들에게는 더 대단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물가가 높아졌다. 빵값이 30%, 카멜라에 의하면 50%가 높아졌다. 집값이 50%가 높아졌다. 그리고 석유값이 50% 높아졌다. 그래서 이걸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카멜라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이런 전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난 3년 반 동안에 정권을 누가 잡고 있었죠?
카멜라하고 바이든이 잡고 있었는데 이자가 오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때는 이자가 2%까지 내려갔어요. 기름값도 이 투불 캘리포니아 $2.25 per gallon 내려갔죠. 그다음에 스탁은 막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름을 못 파게 했는데도 엄청난 economic prosperity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말 생필품이 가격이 낮아졌죠. 왜 낮아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름값, 경유값, 디젤값이 낮으니까 생산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멜라는 그래 생필품값 너무 비싸. 그다음 주택도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말을 해 놓는데 그게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건 카멜라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멜라는 지금 말씀드린 이민 정책, 국경을 열어 놓은 거, 그다음에 전쟁으로 200 빌리언을 집어넣는데 미군 지금 F-16 하나 이제는 저기 뭡냐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인데요. 추락당했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있는 파일럿도 죽었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까지 이런 엄청난 피해를 서민들이 입고 있는데 그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서민들이 이 디베이트를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Excuse me, 네가 했잖아. 너의 정권이 했잖아." 하면서 이런 이렇게 스스로 자기 발등을 쏘는 그런 질문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히스패닉이다. 근데 최근에 뭘로 바꿨냐? 블랙으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히스패닉하고 블랙이 굉장히 중요한 보팅 블록이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물어봤죠. "너 지금 블랙이냐 히스패닉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레이스를 갖고 따지느냐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흑인들과 히스패닉이 뭘 느꼈겠어요? 아니 우리가 직장 있는 건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다 가져가게 하고 이제는 자기가 아이덴티파이 자기의 정체성이 히스패닉이나 블랙이라도 밝힐 수 없다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데서 이제는 카멜라한테 많은 그 인기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낙태 이슈는 또 여성표를 받기 위해서 낙태 이슈를 갖고 왔는데 이건 뭐 강물이 흘러간 얘기예요. 사실 낙태는요 50년 전에 2022년 마이너스 50이니까 2062년인가요? 그때 이제는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이게 리버스가 됐죠. 6월 24일 2022년에 리버스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국가가 페더럴 거버먼트가 여성들한테 "너는 낙태하라. 낙태하지 마라." 이를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t's up to you." 인디비주얼에 있는 특히 어디에 있습니까? 인데 각 주에 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주로 돌려줬습니다. 그럼 주에서 낙태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낙태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가졌는데 뭐 인세스를 당했다라든지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까운 좀 더 편리한 주에 가서 낙태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들의 종교적인 강도에 따라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의 낙태를 허용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는 각 주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이미 떠났는데 이것을 갖고 이제는 트럼프를 잡고 늘어졌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디베이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왜 갖고 지금 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에게 "너는 크리미널이다. 너는 범죄자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범죄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전부 다 뭐 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가장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면 이제는 그 fulton 카운티 그 뭡니까? 거기서 이제는 페니 앨리스가 이제 트럼프가 이 그 조지아 선거에 투표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고소를 당했죠. 근데 두 개가 어제 날짜로 드롭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트럼프를 고소하는 모든 건수마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크리미널로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모든 미국이 지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8년 동안의 미국이 지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했을 때 러시안 다시야는 거짓말이야. 근데 모든 미디어가 아니야.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 짰어.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밝혀졌죠.
그거 뭡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휴전 GPS가 만들었어요, 연속극을. 그래서 미국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100만 불을 주고 샀죠. 민주당에서 돈을 냈어요. 그래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뭐를 얻어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파이자 즉 뭡니까? 트럼프를 스파이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그 피해자가 또 있죠. 그래서 많은 트럼프 측근들이 피해를 당해서 조사를 당하고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요번에 그 캐시라는 분이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Government 가 이제 갱스터다. Government Gangster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트럼프가 2020년에 대선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지를 본인이 고발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여러분께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씀드린 프락지 전쟁이죠. 프락지 전쟁인 것을 RFK가 보고했고 트럼프도 알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만든 프락지 정부가 서구가 만든 프락지 정부가 2014년서부터 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내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가진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또 보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조사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우리 그 디베이트를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